안녕하세요. 송영욱TV를 운영하고 있는 송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퇴직해가지고요. 금융투자협회나 해커스에서 금융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교육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월급관리, 그 다음에 은퇴자산관리 같은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재테크 관련된 책도 내고 있고요. 지금은 제 이름을 딴 송영욱TV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10억 정도 있으면 노후 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제 주변에 이제 퇴직하거나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0억을 준비한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할 때 최소 생활비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노후 적정 생활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개념을 먼저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그러니까 의식주하고 통신비, 공과금 낼 수 있는 정도의 돈, 월 한 24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최소 생활비가 한 245만 원, 적정 생활비는 한 340만 원인데, 적정 생활비라는 것은 이렇게 최소 생활비에다가 내가 어느 정도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운동이나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비정규적인 지출 같은 거 있을 수 있죠.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이제 갑자기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거나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하면은 한 월 340만 원 정도를 그 적정 생활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10억 정도 있으면요, 이게 그냥 가능합니다. 10억을 한 4% 정도 운용하면은 월 한 330에서 34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억을 준비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제 퇴직할 쯤에 10억을 준비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연금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없어도 적정 생활비를 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소 생활비부터 말씀드리자면, 최소 생활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식주 비용, 그다음 공과금, 통신비 요 정도 수준인데, 제가 조금 전에 통계 자료는 한 245만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생활 수준이나 또 소비 습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월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를 뺀 거, 이제 노후 생활 되면 애들이 이제 교육비는 안 내도 되니까 그 뺀 것의 70% 정도가 최소 생활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월 생활비가 400만 원이고 자녀 교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350만 원인데 그것의 70%, 요 정도가 최소 생활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최소 생활비로 사는 것은 너무 좀 비참하잖아요. 적정 생활비는 이제 현재 월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만 뺀 거, 그것의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생활비가 450이고 자녀한테 들어가는 것이 110만 원이다. 그러면은 340만 원 정도가 적정 생활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마다 지금 월 생활비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적정 생활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생활비는요, 국민연금, 우리는 직장 생활하면 국민연금 알아서 그냥 월급에서 원천지수상하잖아요. 그리고 퇴직연금, 내가 회사에 다니면은 어쨌든 회사는 의무적으로 내 퇴직연금을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어느 정도 최소 생활비는 조금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 생활비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에다가 내 나름대로 조금 개인연금을 좀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후에 내가 연금이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우리가 보통 내가 노후에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냥 단순하게 추측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금감원 사이트에 그 통합 연금 포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내 연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인증받고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 들어가서 내가 실제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국민연금 내가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 그 다음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거기 해당이 되면 다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국민연금을 안 내고 있으면은 지금까지 낸 걸 기준으로 하고, 내고 있으면 지금 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90세까지 연령대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나이별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5세 국민연금 1,200만 원, 퇴직연금 1,200만 원, 개인연금 600만 원. 그래서 연간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얼만큼 연금을 지금 현 상태에서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야지 내가 이 연금이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감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하시고, 내가 만약에 65세에 퇴직을 한다, 은퇴를 한다 그러면 65세 때 국민연금은 얼마고 퇴직연금 얼마고 개인연금 얼마고 주택연금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서, 그게 얼마인지를 보고 이 정도면 나는 괜찮겠다, 아니면 요거 가지고 난 부족하겠는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정생활비 계산을 하셔가지고만, 그게 적정생활비가 한 34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34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 연금을 조회해봤더니 연간 3천만 원, 월로 치니까 2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적정생활비는 340만 원인데 내가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250만 원까지밖에 안 돼 있죠. 그러면은 90만 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90만 원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개인연금을 매달 100만 원씩 넣어야겠다, 또는 개인연금 넣을 것은 안 되니까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보충하겠다, 이런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한 5가지 정도 체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만 체크하면 사실은 연금은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연금 조회, 그건 꼭 해보셔야겠죠. 내가 연금이 부족한지 부족하지 않은지 이거 먼저 확인해서 그것의 부족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고, 나머지 4가지는 우리나라 연금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연금은 4층 연금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이렇게 4층 연금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님 세대,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는 사실은 이런 연금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노후가 됐을 때 이런 연금 체계가 없기 때문에 자산이 10억, 20억 되지 않으신 분들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2005년부터 시작됐고, 지금 세대들은 이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 전부 다 완비된 상태에서 직장생활, 소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분들 연금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연금 체계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요것만 잘 관리하시면은 지금 선진국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사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거나 돈을 벌고 있으면 무조건 원천징수하니까 내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퇴직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추납이나 반납하는 것. 추납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생활 안 하는 동안 국민연금 안 낸 기간 있잖아요. 그거 내는 것을 추납이라고 하고요. 반납이라는 것은 예전에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 돈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그냥 반환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다시 그거 반환받았던 거 다시 내는 것을 반납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하면은 국민연금이 팍 늘어납니다. 어느 정도로 늘어나냐면은, 최근에 제가 몇 분하고 상담을 했는데, 제가 제 송영 TV에서 요거 추납 반납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실제로 추납 반납을 하신 분들을 만나봤더니 자기 국민연금이 2배에서 3배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추납 반납 효과가 크죠. 물론 계속 그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은 추납 반납할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서 특히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직장생활 했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직장생활 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안 낸 기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최근에 만나신 분 중에서는 추납 반납을 한 1,5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은 매년 500만 원, 600만 원씩 더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연금 한 3년치만 받으면 내가 낸 돈 다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년 5, 600만 원씩 더 받는 거죠. 국민연금이 점점 매달 매년 늘어나니까 뭐 500만 원에서 나중에 700만 원 하면 계속 늘어나겠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아지겠죠. 최근에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한 25만 원 정도 내시는 분들이 65만 원 넣는 분도 계시고, 한 35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이 추납 반납을 이용해서 한 80만 원대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연간 한 500에서 700 정도를 더 받게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큰 수익률이죠. 주식 대박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입니다. 다만 이제 소득이 높으신 분들, 고소득자들, 지금 이미 국민연금을 150, 170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 효과가 좀 적습니다. 이런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굉장히 큰데, 그런데 그 이유는 국민연금이 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조금 소득이 적으신 분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고, 소득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좀 적게 줍니다. 그렇더라도 소득이 많더라도 이런 추납이나 반납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추납 반납할 것은 꼭 넣으시고, 그리고 국민연금 내시면 또 소득공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납 반납은 안 되고 추납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득공제 혜택도 있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퇴직연금이죠.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냥 나는 직장생활만 장기 근무하면 됩니다. 장기 근무할수록 퇴직연금 늘어나니까. 또 한 가지 절대 퇴직금을 중도인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 과거에는요. 퇴직금을 중도인출해서 그냥 써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좀 힘들더라도 투잡을 떼든지 뭐 어떻게 맞벌이 하든지 해서 그걸 해결하시고 퇴직금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 요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좀 다르죠.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은 내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어차피 내 월급에서 그냥 알아서 떼어나가고 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적립해주니까 내가 신경 써주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개인연금은 내가 돈을 아껴서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적립은 할 거예요. 적립은 할 겁니다. 뭐 저축을 뭐 정기적금으로 하든 뭐 연금 계좌로 하든. 그런데 이왕 적립할 거 연금 계좌로 하자. 연금 계좌에는 IRP나 연금저축 계좌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하면 좋은 게 적금 계좌 1년짜리 3년짜리 하면요. 그거 만기되면 써버려.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실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으로는 나 노후 준비를 해서 한 30만 원, 50만 원 적립하는데 그것을 정기적금으로 해버리면은 이제 그때 만기쯤 되면 꼭 무슨 돈 쓸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55세까지 돈을 못 찾는 연금 계좌로 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면 또 좋은 게 매년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IRP 연금저축을 통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데 환급금으로 치면은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연봉 수준이 5,500 이하이신 분은 148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5,500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118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추가로 적립해도 꽤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환급 받은 것만 해서 한 2,5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저축해도 적금이 그냥 일반 적금이 하느냐 연금계좌에 하느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연금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내 집 하나는 마련하자. 만약에 마련이 되면은 이제 또 내가 만약에 연금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주택연금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65세부터 내가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내 집의 공시가가 한 5억 정도 되면은 매월 12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5가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연금 조회하고 그 다음에 4대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요거 한번 확보해 놓자. 내가 노후에 연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자. 퇴직한 다음에 준비하지 마시고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 그리고 퇴직하기 최소한 5년 전에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갑자기 내가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300만 원을 30년 동안 적립해야 된다. 이런 건 되게 힘들겠죠. 200만 원을 50년 동안 적립해야 된다. 이런 것도 힘들 겁니다. 근데 100만 원을 10년 동안 적립한다.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30년에서 40년 정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30년 중에 모든 기간을 100만 원 적립하지 못하겠지만 한 10년 정도를 100만 원은 적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도 안 하면은 진짜 노후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30세부터 시작하든 40세부터 시작하든 50세부터 시작하든 10년은 100만 원씩 10년은 적립해야 된다. 요거 하나 지켜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연금 수령을 70세부터 한다. 요 2가지만 지키면은 연금 수령을 꽤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한 표를 보면 만약 50세부터 100만 원씩 연금 계좌에 적립한다고 하면 60세까지 적립합니다. 60세까지 적립하고 나서 60세에 바로 찾는 게 아니라 70세까지 연금 계좌에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다가 70세 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실제 수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50세부터 10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을 하게 되면요, 만약 연평균 5% 수익률로 적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적립한 원금은 1억 2천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적립해가지고 만약 5%로 계속 수익률을 낸다고 하면은 1.5억, 1억 5천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1억 5천만 원일 때 찾지 마시고 10년을 기다리는 거죠. 70세 될 때까지. 그러면 이게 2억 5천이 돼요. 5%만 수익이 나도. 그러면 2억 5천이 되면은 30년 동안 133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68만 원 받고 그거보다 2배, 한 133만 원 정도를 이 연금 계좌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꽤 짭짤하죠. 그러면 총 받으면 30년 동안 4억 8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거죠. 만약에 7%로 운용을 하게 되면은 219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5%
5%로 운용할 수 있느냐 7%로 운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5% 운용하면은 133만 원, 7%로 운용하면은 한 219만 원 정도, 68만 원인 국민연금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50세가 아니라 40세부터 시작했다. 40세부터 50세까지. 그것도 20년도 아니고 10년. 40세부터 50세까지 딱 100만 원씩 적립해가지고 적립하면 50세가 되면 1억 5천이 되고요. 60세가 되면 2억 5천이 되고 70세가 되면 4억 1천만 원이 됩니다. 5% 수익만 내도. 그러면요. 매월 217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217만 원을 받고 만약에 7%로 운용하면은 431만 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5%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 7%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느냐. 지금 예금금리가 2.5% 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5% 7%로 운영할 수 있느냐. 제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로 운영할 수 있는 연금 세팅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절세 삼총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세 삼총사라는 것은 연금저축, IRP, ISA 요게 이제 세액공제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그런 상품인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200 주로 ETF 중심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ETF는 주로 주식에 투자돼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돼서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1, 2년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S&P 500 지수 이걸 뭐 10년, 20년, 30년 기준으로 보면요 연 8% 수익을 냈어요. 그냥 종목 투자 말고 지수 투자만 해도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연 13%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ETF 지수 중심으로 투자를 ETF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덱스 200에 25만 원 연금저축 계좌에 넣고 타이거 미국 S&P 500 우리나라 지수 25만 원 미국 지수 25만 원 연금저축에 각각 넣고 그다음 플러스 고배당주 예를 들어서 고배당에 주로 투자되는 ETF 거기에다가 25만 원 여기 IRP 계좌에 넣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안전한 국고채 10년 ETF에다 한 25만 원 이것은 ISA 계좌 비과세되는 ISA 계좌 넣고 이렇게 넣으시면요 1, 2년, 3년 정도에서는 제가 5% 난다고 수익 난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5년, 10년, 15년 이렇게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5%가 아니라 10% 가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죠. 1, 2년 하다가 손해나니까 그만두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10년 이상 가져가면 이거보다 틀림없이 좋은 수익이 납니다. 실제로 제가 이 ETF 10년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유지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7% 수익률은 그럼 어떻게 내느냐 7% 수익률은 이제 조금 공격적인 성장주 중심의 펀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덱스 반도체 우리 일반 지수보다는 좀 잘 나가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AI 테크 탑 10 AI 요즘에 이제 앞으로 향후 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죠. 단기적으로 뭐 1, 2년 사이에는 뭐 등락이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앞으로 점점 AI 관련 ETF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 한 25만 원. 그 다음에 나스닥 100 뭐 시장이 좋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을 때 나스닥 100은 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거기 한 25만 원 IRP에 넣고 그다음 고배당주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펀드 ETF에다가 한 25만 원 이렇게 하면은 7%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1, 2년 만에는 안 된다. 10년 이상 투자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7% 이상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7% 아니라 10% 이상의 수익률도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연금 68만 원보다 3배, 4배, 5배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조기수령하면 불리하겠죠. 조기수령은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상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65세에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거. 그런데 1년마다 6%씩 감액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감액을 하면은 30%가 감액돼서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5년 동안 감액하면 30% 감액되는 게 5년 동안만 감액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죠, 이게. 연금을 점점 가면 갈수록 많이 받아야 되는데 평생 동안 30% 감액. 이거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65세에 받으실 분이 60세부터 받게 되면은 65세 되면은 연간 180만 원 손해가 되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다음 70세 되면 910만 원 손해가 되고요. 80세 되면 1,100만 원이나 손해입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은 조기 연금은 선택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건강 문제로 좀 수명이 짧을 것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빨리 적게 받더라도 빨리 받는 게 좋겠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받으니까. 근데 그 손익분기점이 몇 살이냐? 77세입니다. 77세 이내에 나는 건강이 나빠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기 수령이 낫습니다. 조기 수령이 낫고 77세보다는 더 살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조기 수령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소득 절벽으로 진짜 생계비가 급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직장 생활에다가 퇴직하면 소득이 없어지면서 자녀 앞으로 피보험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자신이 보험료를 안 내고 자식이 직장 다니면은 자식 앞으로 올려서 자기는 보험료 안 내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이제 피보험자 등록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건데, 이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가 유리한 경우에는 조기 수령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만약에 연금을 받으면은 연금 소득이 어느 정도 2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내 자식 앞으로 등록해놨던 내 피부양자를 등록해야지 보험료를 안 내는데, 내가 내게 되면 난 자산이 있어가지고 막 보험료가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나온다. 그러면은 이게 더 손해인 거지. 오히려 조기 수령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자, 그런 분들에 해당되는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조기 수령하는 게 불리하다. 다만 이제 생계가 너무 급하다, 이런 분들만 그냥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조기 수령은 좀 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연기 수령이 유리한 사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연기 수령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기 수령은 최대 또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막 정상 수령을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5년 동안 연기할 거야. 그래 70세부터 받을 거야. 그러면은 1년당 7.2%씩 연금을 더 줍니다. 그래서 최대 5년 동안 연기하면은 36%를 더 줍니다. 근데 36%를 5년 동안 더 주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36%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엄청나게 또 혜택이 크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65세에 받을 것을 65세에 안 받으면 일단 1,800만 원 받을 걸 못 받겠죠. 그 해에.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70세에 받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사람보다 708만 원을 더 받게 되고요. 80세에 받게 되면 852만 원을 더 받게 되고요. 90세에 받게 되면 1,020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기 수령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연기가 더 낫다. 특히 건강해서 난 장수할 것 같다. 최소한 내가 83세 이상은 살 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한 82.9세라고 하고 여자는 87세에서 89세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남자 같은 경우 평균 수명까지 산다고 하면은 연기 수령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83세에서 끝나고 정상 수령하고 끝나는 83세에 돌아가신다면은. 근데 지금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뭐 이제 100세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가 특별하게 평균 이상으로만 지금 수준으로 봐서 83세 이상으로 산다고 하면은 연기 수령하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도 유리하다. 그래서 연기 수령이 낫고요. 근데 또 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는 내가 특별하게 연금을 받지 않아도 소득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개별적인 소득이 있어서 굳이 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오히려 연금을 받으면은 누진세율 적용돼가지고 세금이 많아진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연기 수령을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지금 받는 것보다.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하고 무관하거나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굳이 정상 수령하는 것보다 연기 수령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을 가능하면 70세에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일단 70세에 받으면, 65세에 받는 것보다 70세에 받으면 연금액이 늘어난다. 일단 엄청나게 늘어난다. 36%나 늘어난다. 이게 가장 좋은 점이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노인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좀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혜택이 65세부터 받았던 것이 70세로 늦춰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70세부터 잡아야 될 것 같고, 요즘 퇴직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퇴직하면 나 일 안 하겠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나는 70세까지는 일을 할 거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70세까지 근로의지가 굉장히 강하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장수 리스크, 앞으로 이제 뭐 100년 산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봤을 때 한 70세 정도로 생각하고 연금을 그때까지는 내 소득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고 연금은 한 70세부터 받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만약에 소득 공백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 활동을 계속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퇴직하고나도 소득 활동을 하죠. 재취업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거나.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왕이면은 기존의 경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대기업에 다니시던 분들이 자기의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경력을 잘 활용해서 500만 원, 600만 원 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소득 활동을 70세까지 하시려면은 직장 나오기 전,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년 전부터 나가서 내가 돈 벌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 퇴직하고 나서 그때부터 돈 벌려고 하지 말고 퇴직하기 한 5년 전부터는 이미 한 제2의 투잡으로 10,000원이든 20,000원씩 벌기 시작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재취업도 더 유리하고 창업을 할 때도 좀 연착륙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은 당장 돈이 들어가거든요. 내 월급은 없는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직장 퇴직하기 5년 전, 더 그 이전에 하면 더 좋고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최소한 5년 전부터는 다른 수입을 만들어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쯤 되면은 목돈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목돈이 뭐 1억이든 2억이든 그런 것을 월지급 상품으로 가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월배당 ETF라든지 즉시연금 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가입하면 이제 거기에서 배당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분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연기 70세까지 연기를 다 100% 하지 말고 50%만 연기하고 50%는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70%만 연기하고 30%는 받는 방법, 이거 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70세 이전까지 이런 적정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연금을 받는 게 낫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ISA 계좌를 추천을 합니다. ISA 계좌가 이제 만기가 3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연금 계좌 같은 경우는 55세까지 가야 되니까 10년, 뭐 15년, 20년 이렇게 가야 되는데 ISA 계좌는 이제 3년마다 갱신하면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유리한 점은 비과세라는 점이죠. ISA 계좌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형은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이 초과되는 사람, 그 다음에 서민형은 5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되는 사람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세금 안 내니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자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 400만 원 초과했다.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세금 어떻게 내냐? 9.9%로 또 좀 낮게 과세합니다. 일반 이자 배당 소득은 15.4%로 과세하거든요. 근데 ISA 계좌에서 만약에 이자 배당 소득은 이 비과세 한대로 초과한 부분도 15.4%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9.9%로 과세해요. 그러니까 유리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손익통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좌 상품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거든요. 그런데 IS에서 투자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 보통 절세 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을 못하게 하거나 또 하게 되면은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납입 원금만 빼는 경우에는 그런 세제상의 불이익 없이 뺄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비과세, 분리과세로 얼만큼 이익이 가능한지를 제가 수치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익이 난 경우하고 ISA 계좌에서 1,000만 원 이자 배당 소득 이익이 난 경우 세제상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 났다 그러면은 여기에 15.4%인 154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엄청 많죠? 1,000만 원 이익 나는데 154만 원이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근데 만약 ISA에서 IS 일반형에서 1,000만 원 이익 났다 그러면은 여기서 비과세 200만 원이 비과세되니까 과세 대상 금액은 800만 원이 되고요. 800만 원에 대해서도 15.4%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9.9% 더 낮게 과세합니다. 그래서 실제 내는 금액은 79만 2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일반 계좌보다는 74만 8천 원 더 많게 되는 결과가 되고요. 만약에 나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의 서민형이다. 서민형 IS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비과세 혜택이 4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서 400만 원 뺀 6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그것도 9.9%로만 합니다. 그러면은 세금은 59만 4천 원밖에 안 돼서 일반 계좌보다 94만 6천 원이 더 많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똑같은 이익이라도 일반 계좌냐 ISA 계좌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은 ISA 계좌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전에 손익통산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도 제가 표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제가 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ISA 계좌에서 어떤 이익이 난 상품, 손해가 난 상품이 있고 그다음 일반 계좌에서 이익이 난 상품, 손해가 난 상품이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A 상품에서는 1,000만 원 이익이 났고 B 상품에서는 6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서도 A 상품에서는 1,000만 원 이익이 났고 B 상품에서는 600만 원 손해가 났습니다. 결과는 똑같죠? 한 상품은 1,000만 원 이익 나고 하나는 600만 원 손해 난 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계좌에서 하고 ISA 계좌에서 하고 세금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죠. 일반 계좌에서는 A 상품 1,000만 원 이익 난 거에 대해서 15.4%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154만 원 과세하죠. 손해 난 600만 원 손해 났기 때문에 과세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익이 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15.4% 과세해서 154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ISA 일반형 같은 경우 ISA 계좌는 아까 제가 손익 통산한다 했죠. 그래서 손실을 감안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익 난 거 있고 손해 난 게 600만 원 있어요. A 상품에서는 1,000만 원 이익이 났고 B 상품에는 손해가 600만 원 났어. 그러면은 순수익은 4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에서 600만 원 뺀.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4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400만 원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일반형은 200만 원 비과세해 주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 또 빠져.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에 대해서 9.9% 분리과세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이 19만 8천 원밖에 안 돼. 그러면은 일반 계좌보다 132만 원이나 이득이에요. 만약에 서민형으로 하면은 154만 원이나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무조건 IS 계좌를 해야 되죠. 또 한 가지, 연금 계좌에서 만약에 돈을 일출한다. 똑같은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에서 돈을 1,000만 원 인출을 하면은 기타 소득세 165만 원이나 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내죠. 그런데 IS에서 1,000만 원 빼면은 빵원. 하나도 내가 세금 부담 없이 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IS 계좌 만드는 거죠. 세 가지만 실천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 첫 번째가 직장 생활 30년 하는 겁니다. 대부분 근데 직장 생활 30년 하거든요. 지금 55세 이후 이제 노년층을 보면은 보통 직장 생활 29년에서 한 34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저축 75만 원 하는 거. 저축. 일반적으로 지금 직장인 평균 저축이 한 101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5만 원 연금 계좌에 넣어라. 그냥 일반 적금 계좌 넣지 말고 연금 계좌에 75만 원 넣을 수 있으면 괜찮다. 그런데 물론 75만 원을 계속 30년 동안 넣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무조건 30년 동안 넣는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때 100만 원 넣고 좀 적게 벌 때는 10만 원 넣더라도 계속 넣어라. 그런데 가능하면 75만 원은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퇴직 전까지는 내 집은 마련해라.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55세 이후의 나이대에 계신 분들은 65% 이상 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생활만 한 사람은 그래도 퇴직쯤 되면은 집 한 채 정도는 마련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요 월 400만 원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10억이 없어도 월 4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직장 생활도 30년 했고 저축도 한 75만 원 정도는 했고 내 집도 가졌는데 월 400만 원 못 만드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 왜 그러냐? 세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저축을 해도 적금식 1년 3년짜리를 해가지고 금방 써버리거나 연금 계좌로 했으면 안 썼을 텐데 55세까지 못 빼니까 그렇게 했거나 그리고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이런 노후 자금에 대한 관리를 평소에 안 해놓은 거죠. 연금 관리를 안 해놓은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한 거죠. 그래서 세팅을 잘하면 이것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2번을 충족한 경우 월 400만 원 만들 수 있습니다. 1번, 2번이 뭐죠? 1번 첫 번째 직장생활 30년 하는 거, 그리고 월 75만 원씩 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한 400만 원 이상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직장인 평균 월급이 2025년 기준으로 해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평균 월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받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300만 원 받으신 분들도 아마 55세까지 가다 보면 평균 월급이 한 350만 원 되지 않을까. 평균적으로만 월급을 받는다면 지금 기준으로 한 350만 원입니다. 그럼 3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직장 생활 30년 하신다고 하면은 30년 후에 국민연금 예상액이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걸 월로 환산하면은 한 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생활 30년 하면은 일단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에서 180만 원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연금, 제가 아까 75만 원씩 적립하는 거 두 번째 조건이었죠. 75만 원씩 적립하면은 이것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30년 동안 적립하면은. 그래서 30년 동안 매월 2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만. 그러면 이게 총 얼마냐? 4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생활 30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 75만 원만 꾸준하게 적립하면은, 물론 75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꾸준하게 내가 여유 있는 대로 무조건 넣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400만 원 이상 가능하다. 그런데 요즘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벌이 두 분이 맞벌이 하신다.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만 가지고 각각 180만 원에서 360만 원 확보됩니다. 이게 과거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아버지 세대들은 이런 국민연금을 거의 가입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게 힘든데 지금은 이제 무조건 강제적으로 떼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퇴직연금은 회사가 부도나도 회사에서 그 돈 못 빼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립되는 거예요. 맞벌이 하면은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도 360만 원 확보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개인연금 합하면은 맞벌이에다가 개인연금까지 합하면 꽤 많은 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 체계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 지금 한 30대 이후 세대들 이것만 준비하셔도 되십니다. 4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려서 집까지 마련했다. 집까지 내가 퇴직할 때 집까지 마련했다. 그러면은요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250만 원, 여기 450만 원에다가 만약에 집 하나 마련했는데 주택 가격이 공시가가 5억이고 65세부터 받겠다. 그러면은 120만 원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550만 원이 돼요. 그런데
맞벌이도 한다? 그러면은 뭐 7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800만 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금만 잘 확보하고 있어도 굉장히 괜찮다. 또 한 가지, 지금 550만 원 받지만 내가 진짜 노년이 됐을 때 550만 원이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기준으로 국민연금 100만 원이라는 소리지,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국민연금도 점점 늘어나거든요.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은 매년 2%, 3%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때는 1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올라가니까 상관없습니다. 퇴직연금 지금 8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임금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적되는 퇴직연금이 많아져가지고 이것도 점점 늘어납니다. 가만히 있어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개인연금 75만 원씩 적립하는 거, 요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약간 트릭을 쓴다고 하면은 개인연금은 매년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더 넣어라.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뭐 75만 원에서 2배, 150만 원 넣어라. 이건 힘들겠지만은 금년에는 75만 원, 내년에는 76만 원, 내후년에는 78만 원, 이렇게 10,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늘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5억으로 산정했는데요. 주택가격 지금 수준은 5억에 있죠. 그런데 10년 후에도 그 주택이 5억일까요?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지금 산정된 가격 550만 원이 10년 후에도 550만 원이 아니고 10년 후에는 600만 원, 650만 원이 될 거고 또 20년 후에는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을 미리 준비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만 해결이 되면은 매월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전 우리의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10억, 20억 있어야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세대는 선진국과 같이 이런 연금 제도가 잘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걸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으면은 나의 노년은 그게 어렵지 않다. 물론 갑부로 살 수는 없겠지만 내가 누구한테 손 벌리면서 어렵게 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요즘에는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예전에는 뭐 예금이나 적금을 많이 가입했지만은 이제 예금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투자 상품에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ETF도 투자하고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그러는데, 저는 가능하면은 ETF 중심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주식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은 진짜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ETF는 펀드 매니저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나보다는 운영을 잘하겠죠.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 수는 한 8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자산을 뭐 1,000억, 2,000억, 5,000억 이렇게 굴리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나보다는 더 잘 굴릴 거다. 그리고 내 소액의 돈을 굴리는 것보다 1,000억, 2,000억 굴리는 게 분산 투자도 더 잘하고 더 우량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 그래서 만약에 IS에 2,000만 원 있다 그러면 이제 표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제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배당 ETF, 두 번째는 미국 배당 ETF, 그다음에 세 번째는 리츠, 네 번째는 채권 ETF. 이게 우리 자산관리에서 자산삼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분산 투자하는 방법 세 가지. 그건 주식, 그리고 부동산, 채권에 이렇게 세 가지 그 상품군에 투자하라. 이게 이제 그 상품군에 따라 투자하는 건데, 국내 배당 ETF, 미국 배당 ETF에 한 각각 500만 원씩. 일반적으로 배당주는요,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 가격 변동폭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위험 수준의 성향이라고 하면은 성장주 ETF보다는 이런 배당형 ETF가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각각 5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막 5억, 10억짜리 사기는 힘들지만 리츠로 내가 부동산에 지분 투자하는 건 할만하거든요. 이건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10만 원도 가능하고 1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에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채권 ETF, 채권은 뭐 주식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 자산이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 30년 국채, 미국 국채는 뭐 그래도 굉장히 안전한 국채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한 500만 원 이렇게 투자하면은 주식, 부동산, 채권에 다 투자하는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뭐 수익이 뭐 손해가 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5년, 10년간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날 거다. 그리고 어떤 때는 주식이 많이 날 때도 있고 부동산이 많이 날 때고 채권이 많이 날 때도 있지만은 장기로 보면은요, 부동산도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윈윈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ISA 계좌가 원래 비과세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ISA 계좌를 통해서 세액공제 300만 원을 더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SA 계좌는 비과세 상품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연금 계좌하고 결합을 하면은 300만 원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연금 계좌에서 IRP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최대 세액공제가 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ISA에서 만기가 돼가지고 그 금액의 일부를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하면은 이체한 금액의 10% 금액 기준으로 하면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ISA 계좌 3년이 되니까 제가 그때 다 팔고 나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3천만 원 이체를 했습니다. IRP 계좌로. 그랬더니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금 계좌에서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는데 300만 원이 추가돼서 1,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게 된 거죠. 짭짤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럼 2천만 원이 남아서 그것은 또 새로운 IS 계좌를 신규로 개설했어요. 그러면은 그 IS 계좌 기존에 만기됐던 거 그것은 만기된 걸로 끝난 거고 일단 나머지 돈으로 또 새로운 IS 계좌를 개설하면 또 거기서 다시 비과세 혜택, 분리과세 혜택, 손익통산 혜택 이걸 볼 수 있고 또 3년 지나면 또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면은 IS 계좌에서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